네, 러너와 수면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전 러닝 라디오에서 제가 수면에 대해서,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러너와 수면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면의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면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1, 2단계는 얕은 잠이고 3, 4단계는 깊은 수면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마 렘 수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4단계가 바로 렘 수면이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나머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넌렘 수면 상태라고 부르고요. 각 단계별로 우리의 상태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러너니까 러너의 관점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복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은 잠을 자면서 굉장히 많은 회복을 하잖아요. 유명한 마라토너들도 그래서 잠을 오랫동안 자는 거고요. 잠을 자지 않을 때도 휴식을 취하면 회복을 하지만 특히 잠을 잘 때 많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의 대부분은 수면의 4단계 중 세 번째 3단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3단계의 넌렘 수면과 4단계인 렘 수면 단계가 있는데요. 이 넌렘과 렘 수면이 잠을 자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이 중에서 세 번째 3단계에서 가장 많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는 4단계인 렘 수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3단계에서 가장 많은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성장 호르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수면 단계 3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름을 들어보시면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애들한테 잠 많이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키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도 좀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의 성장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성장이라는 건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세포의 생성과 재생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세포의 재생은 우리 몸의 회복 과정 중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파열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세포의 자가 포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세포가 좀 파괴가 많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괴된 근육이나 세포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더 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면 근육이나 세포들이 100% 재생을 하지 못하는,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순간이 바로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이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두뇌는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장기 기억이나 단기 기억 이런 단어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잠이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신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나는 두뇌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 때문에 신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한다, 달리기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더 많은 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특히 요즘처럼 정말 더운 여름이라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휴식을 잘 취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위한 수준의 달리기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권장 수면 시간만 지켜주시고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식습관 정도만 개선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만약 가을에 있을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신다거나 개인 기록을 내기 위해서 좀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진짜 충분한 휴식을,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었지만요.
마라톤 선수들의 예를 들자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을 때 그에 맞춰서 수면의 양과 질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킵초게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2시간 벽을 돌파하기 위한 그 훈련을 할 때나 아니면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할 때는요. 밤에 자는 시간이 9시간, 그리고 낮에 낮잠을 자는 시간이 2시간 정도, 하루에 11시간을 수면을 취했습니다. 하루에 45%죠. 여자 마라톤의 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폴라 레드클리프도 밤에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낮에 또 2시간 이렇게 낮잠을 잤습니다. 이들은요, 마라토너들은 일주일 중 6일 정도 아니면 6.5일 정도, 그리고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훈련을 하고 보강 훈련도 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루를 온전히 달리기에 바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훈련을 하신다면 아까 얘기했던 하루 11시간, 12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받쳐주지 않을 때 몸을 회복을 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잠만 자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요.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휴식 시간을 또 많이 가지거든요. 정말 눈 뜨고 달리고 쉬고 밥 먹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을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킵조게나 폴라 레드클리프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면 시간은 조금은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주무시던 시간에서 한 최소 30분 정도, 길게는 1시간 정도를 더해서 수면을 취해 보시고요. 대신에 어제 러닝 라디오에서 얘기 드렸죠. 오히려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는 경우, 그때는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억지로 느리기보다는 여러분 몸이 원하는 만큼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많은 워치나 아니면 앱들이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면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서 하고 테스트하면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날 훈련의 질에 따라서 그날 수면의 질에 따라서 훈련을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이렇게 좀 작은 디바이스로 측정하는 그 수면의 질은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편차도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제대로 측정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죠. 의료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당연히 훨씬 더 좀 부족합니다. 진짜 의료기기, 수면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와 손목에 차는 밴드를 비교하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사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점점 기술은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그 데이터를 보시게 될 건데요. 그 데이터를 너무 맹신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런 간단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측정한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몸의 상태입니다. 즉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몸의 상태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노력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기의 도움이 없이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먼저 잠에 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잠자리에 딱 들어서 30분을 넘겨도 계속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뭔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수면에 장애가 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난 이후에도 밤에 자다가 한 번 이상 잠에서 깬다면 그것도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증거이고요. 또 그렇게 잠에서 깨고 난 이후에 다시 잠드는데 또 2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더더욱 수면의 질이 나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낮에 심하게 막 졸리고 뭐 일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내가 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평소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증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수면의 질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꾸준한 생활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수면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고 뭐 식습관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달리기 이외의 것들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달리기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이제부터 좀 여담을 얘기 드리겠는데요. 달리기는 분명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달리기가 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러닝 크리에이터들이 아니죠. 뭐 다른 크리에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달리기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도 좋고 뭐 들어보면 안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말 달리기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었죠. 하지만 사실 달리기로 인한 건강상 이점보다는요, 어쩌면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달리기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몸에 나쁜 음식을 줄이고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한다. 이런 경우 예를 들 수 있겠죠. 때로는 달리기로 인한 건강상 이점보다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몸에 나쁜 음식을 줄이고 끊었더니 오히려 달리기를 한 것보다 이거 끊은 것이 훨씬 더 영향이 커서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근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평소 안 하던 근력 운동을 하고, 일하다가도 틈틈이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고 푸시업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달리기를 통해서 혹은 달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달리기를 정말 좋아하고 달리기를 하는 순간이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달리기를 정말 좋아하고 달리기를 하는 순간이 즐겁지 않다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술을 끊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술을 끊으려고 한다면은 술보다 달리기가 훨씬 더 좋아야 되겠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몇 배는 더 좋아야 될 겁니다. 이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달리기를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리는 결국 즐거운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즐거운 달리기를 하려면 먼저 나에게 달리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실체를 모르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움,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 뭐 좋은 참고는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솔직히 왜 나는 달리기가 즐거운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평소에 늘 이야기 드리는 자신만의 달리기, 즉 유니크 러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뭔가 내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그 느낌을 아주 깊은 곳까지 따라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뭔가 엄청 심오한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답은 굉장히 심플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달릴 때 얼굴에 바람이 느껴지는 게 좋아요, 이런 대답도 정말 훌륭한 대답이고요. 달릴 때 흐르는 땀방울이 얼굴을 간지럽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는 답입니다. 뭐든 좋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달리기의 즐거움을 찾게 되시면 이 즐거운 달리기를 계속해서 하시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노력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잘 자고 더 잘 먹고 더 잘 쉬고 더 잘 훈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수면 이야기하다가 뭔가 마무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끝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세상 누구의 달리기도 아닌 여러분만의 달리기, 유니크 러닝,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